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거가 이제 폐쇄형은 뭐냐면은 이 터빈을 돌려낸, 터빈이 돌아가야 펌프가 돌아가니까 터빈을 돌려낸 배기가스가 다시 메인 체인버로 들어가는 형태. 그러니까 터빈을 돌려낸 배기가스가 외부를 향해서 열려져 있지 않은 경로를 타고 다시 메인 체인버로 들어간다. 그래서 폐쇄형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터빈을 돌릴 때 한 번 연소가 됐고 걔가 다시 메인 체인버에 들어가서 또 연소가 됐으니까 두 번째 연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단 연소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집어넣을 때 그러니까 프리버너라 그러거든요. 이때는 가스 발생기라고 안 그래요. 프리버너라 그래요. 이름을 가스 제너레이터라고 한 거 프리버너라 그럽니다. 프리버너라는 얘기는 뭐냐면 배기가스가 프리버너니까 애프터버너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배기가스가 다시 저 체인버에 들어간다 이거죠. 메인 체인버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메인 체인버에 들어갈 때 터빈을 돌려내는 그 프리버너에서 산소를 엄청 많이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배기가스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연료 다 태우고 산소만 남아있어. 산소는 과행으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산화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죠. 그걸 산소 과행 방식이라 그래요. 산화제 과행 방식. 옥시다이저 그러니까 그 방식이라 그러죠. 산화제 과행 방식. 예. 그 다음에 옥시다이저 리치라 그래요. 또 다르게 보면은 이거가 그게 아니라 불완전 연소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럼 뭐냐면 산소는 없고 이산화탄소 이런 거밖에 없고 거기에는 잔뜩 뭐만 있는 거냐면은 그러면 불완전 연소를 시켰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산소는 없고 아직 덜 탄, 한 번 더 탈 수 있는 불완전 연소된 연료가 있는 거죠. 그 메인 체인버 들어갈 때. 그거를 우리가 연료 과행 방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다단연소 사이클, 폐쇄형 다단연소 사이클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산소가 주를 이룰 때는 그거를 우리가 산화제 과행 방식이라 그러고요. 그 연료가 주를 이룰 때는 그러니까 이 프리버너에서 나오는 게 연료가 주를 이룰 때는 연료 과행 방식이라 그러는데, 이 다단연소의 오리지널 형태, 원래 최초 형태에서 뭐냐면 그게 산소 과행 방식 같으면은 모든 산소는 프리버너를 통해서 메인으로 들어가요. 여기 경로를 보면 산소가 파란색이거든요. 산소 경로를 보세요. 이렇게 나와서 탱크에서 나와서 경로 타고 프리버너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경로 외에는 산소가 따로 지금 이 메인 연소 체인버에 들어가질 않죠. 그렇죠? 연료는 보세요. 이렇게 나와서 일부가 프리버너로 가고 메인은 바로 대부분은 바로 메인 연소 체인버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연료 탱크가 일단 압력이 5기압이고 온도가 영하 3도예요. 그러니까 연료 탱크가 그렇게 차질 않아. 그 다음에 산화제 탱크도 압력 5기압이라 그래봐요. 얼마 안 돼요. 저거밖에 안 되죠. 저거보다 좀 땡볕에 놔둔 콜라. 그게 압력 4기압 정도 되거든요. 콜라병. 땡볕에. 그거보다 좀 높을 정도고 온도도 영하 3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야 무슨 소리야? 거기 액체 산소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다시 큰 차가운 산소통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연료도 마찬가지죠. 뒤에 차가운 연료통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그거는 이 그림에 안 나타낸 거예요. 그 전에 지금 로켓 내부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로켓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 연료 탱크, 그 산화제 탱크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한번 다시 들여다보죠. 이제 연료 과행 방식인데요. 지금 설명드리려는 식으로 만약에 만들면은 이거는
폭발 사고 일어나는 방식인데 이 그림은 왜 이렇게 쓰냐?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연료 과잉은. 아까 산소 과잉 방식은요. 미국은 안 갔어요. 소련 때 개발됐어요. 그리고 소련은 저 기술을 마스터했어요. 저게 굉장히 민감해요. 산소를 다뤄서. 미국은 야 저렇게 민감한 거 뭐 우리가 할 거 없어. 우리는 연료 과잉으로 갈 건데 연료 과잉도 잘못 가면은 지금 이 그림 들어가면 폭발 사고 일어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한 샤프트에 가스 터빈 터빈이 돌아가잖아요. 이 터빈이 돌아가서 이 터빈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산화제 펌프 돌아가고 여기 위에 연료 펌프가 돌아가는데 이게 한 샤프트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 격벽으로 잘 지금 축은 한 축에 그 축 하나에 잘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새서 들어가면 폭발해 버리죠. 그러면 저기 연료 과잉 방식에서는 굉장히 뜨겁고 뜨거운 고압에 불완전 연소된 그 연료 덩어리거든요. 그 기체가. 그게 배출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걔가 이 산소랑 잘못 만나버리면 폭발한다고요. 근데 이게 원리는 설명하기 좋으니까 제가 이 그림을 쓴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간단히 얘기하면은 터빈 구동력을 만들어내는 별도의 연소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배기가스 전체가 메인 연소실로 보내져요. 그래서 이거를 프리버너라고 불러요. 가스 체인버라고 안 불러요. 전체가 다 가니까. 예. 그러니까 가스 발생기라고 안 불러요. 그러니까 메인 체인버, 그러니까 메인 연소실이 애프터버너가 되는 거고요. 얘가 프리버너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다단연소 사이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스 발생기라고 안 부르고 프리버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연소가 프리버너와 메인 체인버 두 군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단연소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프리버너에서 산화제를 과잉시키면 다단연소 사이클 산화제 과잉 방식이고요. 프리버너에서 연료를 과잉시키면은 다단연소 사이클 연료 과잉 방식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단연소 사이클 산화제 과잉 방식은 매우 어려운 기술로서 소련이 이를 완전 마스터했고요. 미국 관점에서는 우리는 그냥 연료 과잉으로 갈 거야. 연료 과잉 방식 갈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조금 더 한번 보면 이게 얼마나 이 식으로 가면 위험해요. 절대로 이렇게는 이제는 안 하죠.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프리버너거든요. 여기가 프리버너인데 여기서 이제 이 버닝 되는 거에 의해 가지고 축이 돌죠. 이 한 축에 산소 펌프도 걸려 있고 산화제 펌프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연료 펌프도 걸려 있잖아요. 연료 펌프 또 두 개예요. 이 연료 과잉 방식에서는 이게 연료 과잉 방식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버닝된 프리버너에서 지금 불완전 연소된 게 이게 산소랑 잘못 엮여버리면 폭발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는데 이게 이제 원리를 보여주기 좋아서 한 거죠. 결국은 다 펌프 게임이에요. 로켓은. 이게 작고 가볍고 정밀한 고압 펌프예요. 뭐 100기압, 200기압. 이걸 예를 들어서 크고 무겁게 만들겠다. 뭐 집채만하게 만들고 펌프 하나의 무게가 예를 들면은 50톤 나가도 좋아 하면 저도 만들어요. 그런데 얘가 작고 가볍고 정밀한데 굉장히 고압을 다룰 수 있어야 돼. 100기압, 200기압을. 이러면 이제 고라파지는 거예요. 이게 다 그 게임이에요. 아시다시피 유체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 연소실 체인버로 유체를 보내야 된다. 그럼 메인 연소실 체인버 웬만하면 100기압 넘어요. 그러면 펌프는 100기압 이상으로 밀어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연료 과잉
연료 과행 방식이거든요. 그럼 연료 과행 방식이면 연료를 메인 챔버로도 보내고 프리버너로도 보내야 돼요. 연료 과행 방식에서는. 그죠? 메인 챔버로도 보내고 프리버너로도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메인 챔버로 보내려면은 120기압 정도 가야 되고요. 메인 챔버가 100기압이니까. 프리버너 쪽은 오히려 압력이 더 높아요. 200기압 나와야 돼. 200기압. 그러니까 이 조그만 펌프가 그냥 엄청난 그 유량을 그냥 막 200기압식으로 200기압을 압축해내야 되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란 얘기예요. 이런 쪽이.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보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소 과행 방식은 그러니까 산소를 잘 다룬다는 점에서 민감하지만 산소 과행 방식에서는 그냥 샤프트 하나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연료 과행 방식으로 가면 샤프트를 2개를 놔야 됩니다. 이 샤프트 하나 가지고 하면은 무지하게 위험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샤프트를 2개 놓는다는 얘기 뭐예요? 프리버너가 2개란 얘기죠. 그러니까 산화제 펌프를 돌리는 프리버너가 있고 연료 펌프를 돌리는 프리버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양쪽 프리버너가 모두 그 연료 과행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게 이제 연료 펌프 프리버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불그레한 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연료 과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배기가스가. 여기는 이제 산소 돌리는 프리버너란 말이에요. 산소 펌프를 돌리는 프리버너인데 여기서도 나오는 게 보면 불그레하잖아요. 연료 과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버너는 2개인데 산소 파트 하나, 산화제 파트 하나. 프리버너는 2개인데 둘 다 연료 과행이에요. 이게 연료 과행은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산소는 보세요. 이 프리버너들을 2개에 얇게 조금씩 산소 보내지만 산소의 주 통로는 따로 그냥 쭉 들어가죠. 이 메인 체인버로. 예, 그러니까 2 샤프트, 2 프리버너. 2개의 샤프트, 2개의 프리버너. 그러나 2 프리버너 모두 연료 과행. 이걸 제가 왜 자세히 설명드리냐. 이거랑 여기에서부터 발전해 나온 게 지금 일론 머스크의 그러니까 성공시킨. 그러니까 그 컨셉은 있었어요. 그것도 소련에서 나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성공시킨 것도. 근데 소련은 망해갖고 그걸 실현을 못했고 일론 머스크는 그걸 픽업해서 쫙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족탈불급의 경제까지 가 있는 거예요. 랩터 엔진입니다. 랩터 엔진. 예. 그걸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아까 연료 과행 방식의 2개의 프리버너, 2개의 샤프트, 그걸 잘 봐야 일론 머스크가 해낸 짓이 무슨 짓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연료 과행 방식은 프리버너가 2개인데요. 이건 연료 탱크에서 오는 데고 이거는 산소 탱크에서 오는 거예요. 산화제 탱크. 근데 여기가 연료 펌프를 돌리는 프리버너 가스터빈이고 여기가 산소 펌프를 돌리는 프리버너 가스터빈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연료는 이 프리버너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메인 체인버거든요. 이쪽 그러니까 연료 쪽 프리버너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좁은 관을 통해서 산소 펌프를 돌리기 위한 프리버너를 통해서도 들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연료는 따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양쪽 프리버너로 나눠서 들어가요. 그죠? 연료 과행이니까. 둘 다 연료 과행 상태로 들어가요. 메인 체인버 들어갈 때. 산소를 가만히 보세요. 산소를 보면 여기 탱크에서 나와가지고 메인 경로는 여기에요. 메인 경로는 산소의 주 경로는 그냥 산소로 메인 체인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산소는 보면은 이 경우에는 산소가 하나는 또 저쪽 보내줘야 되잖아. 이쪽 그 연료 과행 쪽 프리버너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쪽에 보내는 거는 산소 펌프가 무려 얼마냐? 200기압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메인 가는 건 120기압 작동하고 있고. 메인 쪽은 100기압밖에 안 되니까 120기압 하면 간다는 거지. 이런 구조예요. 그 아까 2 샤프트, 2 프리버너. 근데 2 프리버너 다 전부 나오는
배기가스는 산소 쪽 펌프 돌리는 프리버너도 연료 과잉 상태로 나오고,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된 상태로. 연료 쪽 펌프 돌리는 프리버너도 나오는 거는 연료 과잉, 불완전 연소 상태. 자, 이것까지 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까지. 그러다가 그 소련 쪽에서 검토됐던 아이디어를 픽업을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새로운 차원의 로켓 엔진으로 퍽 치고 나간 거예요. 그게 뭐냐? 뭐 이름도 복잡해요. 전유동, 풀플로우, 다단연소, 스테이지드 컨버스천이에요. 이거 뭐냐면요. 지금 아까 연료과잉 다단연소에서는 모든 연료는 프리버너를 통해서 그 산소 펌프 쪽에 붙어 있는 프리버너든 연료 펌프에 붙어 있는 프리버너든 프리버너를 통해서 연료 과잉 상태로 해서 메인 챔버 간다. 그런 거였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연료 과잉 펌프, 연료 탱크에 붙어 있는 연료 펌프에 붙어 있는 프리버너는 연료 과잉 상태로 가고, 산소 펌프 쪽에 붙어 있는 프리버너는 산소 과잉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메인 펌프. 그러면은 자 보세요. 굶주린 놈 둘이 만난 거 아니야. 연료 과잉 쪽은 산소를 원하고 산소 과잉 쪽은 연료를 원하는데 두 굶주린 뜨거운 기체가 메인 챔버에서 만나니까 한번 빠방 하고 또 터지죠. 제대로 연소가 붙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굉장히 동적인 상태가 되거든요. 일단 그림부터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림부터. 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연료 탱크고 이게 산소 탱크예요. 그런데 연료를 가만히 보세요. 연료가 여기가 프리버너고 여기가 프리버너거든요. 예? 여기가 프리버너고 여기가 프리버너예요. 그러면 연료가 한쪽은 프리버너 쪽으로 많이 가고 작은 길로 이렇게 해서 산소 쪽 프리버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80%는 연료 쪽 프리버너로 가고 연료 펌프 쪽 프리버너로 가고 20%는 산소 펌프 쪽 프리버너로 가잖아. 근데 또 산소 쪽은 보면요. 80%는 산소 쪽 프리버너로 가고 굵은 선이잖아요. 좁은 선은 연료 쪽 프리버너로 가잖아.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연료 쪽 프리버너, 연료 펌프 쪽 프리버너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연료 과잉 상태일 거고요. 요거예요. 이건 연료 과잉 상태고, 산소 펌프에 붙어 있는 프리버너는 산소 과잉 상태가 된다고요. 즉 연료 과잉 쪽은 산소에 굶주린 놈들이고 산소 과잉 쪽은 연료에 굶주린 놈들이야. 두 굶주린 놈이 서로 다른 상대방 짝꿍을 찾아서 굶주려 있는 놈들이 여기에 그냥 이 메인 체인버에서 딱 만나니까 이제 세상 뒤집혀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지금 투입될 때 보세요. 투입될 때 연료 과잉 프리버너에서 투입될 때 압력이 300기압입니다. 지금 랩터 엔진이 300기압이에요. 그리고 온도가 627도예요. 다시 말하자면 불완전 연소 상태인데, 그래서 그냥 연료가 그 안에 꽉 끼어 있는 애인데 지금 산소를 찾는 게, 얘가 압력은 300기압이고 온도가 627도야. 얼마나 활성화된 상태예요. 또 산소 과잉 쪽 보세요. 얘도 압력이 300기압이고요. 온도가 627도예요. 뭐 예를 들면 이건 제가 정확치 않아요. 이건 정확치 않아요. 제가 그냥 복사해서 붙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아까 보세요. 아까 보면 메인 연소실이 보통 100기압이었는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서로 이게 뜨겁단 말이야, 분위기가. 그래서 얘가 압력이 무려 150기압으로 올라가요. 온도는 여전히 3277도인데. 그게 이름이 뭐냐면 전유동, 풀플로우라는 건 뭐냐면은 뜻이 연료 쪽이든 산소 쪽이든 전부 이렇게
그 과잉 상태로 바뀐다. 이거 유동화된다. 그거죠. 그 풀플로우고. 다단연소. 연료 쪽이든 산소 쪽이든 각각 1차 연소한 다음에 프리버너에서 메인 체인버에서 2차 연소한다. 그래서 다단연소죠. 이거를 기술을 산업적 차원에서 완성을 시킨 거예요. 저 인간이.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일본은 야 우린 거기 안 가. 거기 가봐야 소용없어. 그러고 일본은 포기를 해버리고 군사용도 아니고 민간용도 아닌 이상한 방식으로 해서 아까 그 팽창 방출 방식, 팽창 방출 사이클 그 방식으로 해서 뭐 적당하게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이번에 사고 난 거고 우리는 다단연소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발표되는 거 보면 우린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험난한 길을. 우리도 좀 약은 길 가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항우연이 계속 뭔가 실패하더라도 우리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길 가기로 저는 가자는 입장이야. 이왕이면 남 하는 거 해봐야지. 뭐 돈도 좀 부족하고 사람 머릿수도 부족하지만 한번 해봐야지 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말하자면 이 전유동, 풀플로우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연료와 산화제 모두 극도로 굶주린 상태로 변해서 메인 체인버를 향한다 이거죠. 연료는 연료 과잉 상태로 변해갖고 산소 어딨냐, 산소 어딨냐. 이 상태에 굉장히 뜨거운 600여 도의 그리고 압력은 300기압의 기체 상태로 메인 체인버에 들어가고 산소는 연료 어딨어, 연료 어딨어 하면서 걔도 뭐 한 6, 700도 온도에다가 뭐 기압도 걔도 한 300기압 그 상태로 얘도 메인 체인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유동 상태가 되는 거죠. 전체가. 연료든 상태 저거든. 연료든 산소든 산화제든. 그래서 이거 풀플로우라 그런 거. 다단연소라는 거는 프리버너에서 한번 탔고 메인 체인버에서 2차로 타니까 1단, 2단. 그래서 다단. Staged combustion. 그러니까 단계적 연소란 소리죠. 다단연소.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프리버너가 두 개인데 아까 그 연료 과잉 쪽에서는 프리버너 투샤프트 투 프리버너 하더라도 어느 프리버너든 전부 연료 과잉이었죠. 근데 전유동 다단연소에서는 한쪽에서는 연료 과잉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산화제 과잉이 나오는 거예요. 예. 참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료 과잉 쪽에서 나온 애는 산소 어딨냐, 산소 어딨냐고 산소를 찾는데 눈이 뒤집힌 상태로 나오는 거고요. 이 산소 과잉 상태에서는 연료에 대해서 눈이 뒤집힌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딱 메인 체인버에서 만나니까 대판이죠.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같은 출력일 경우에 그 열하중, 더말 로드라 그래야 되나? 그 발열 하중이 50%로 줄어요. 그게 뭐냐면 내열성이 같으면은 출력이 2배로 늘어나요. 이게 내열성이 같으면 내열 조건이 같으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랩터 엔진이 이 방식이고요. 지금 랩터가 하루에 1.8개 꼴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약간 무시무시해요. 예, 무시무시. 하루에 1.8개. 하루에 1.8개. 그러니까 1년에 한 말하자면 한 300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엔진은. 그러니까 우주에 그 식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내는 게 일도 아니라는 거지, 이제. 우주 여행 상품을 내놓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메인 게임에 한국과 같이 연구진의 숫자도 작고 연구의 재원도 작았고 아직 기술 수준도 낮은 데가 이 방향을 뭐 가랭이가 찢어지더라도 그 방향에 맞기 때문에 일단 가야 돼 라는 게 한국의 선택이고요. 일본은 어차피 우리 아니야. 우리는 우리 용도에 맞게 군사적인 측면 그 방식이라 별로 안 복잡한 그
팽창 방출 방식이랑 그 군사적 함의가 큰 고체 연료 방식 섞어 갖고 우리는 그냥 저기 어디야 그 태양 동기궤도 지구 정지 궤도에 그냥 쭉쭉 그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데들은 거기까지 그냥 올릴 수 있으면 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본은 후자를 하다가 실패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이번에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로켓의 그 우주 로켓에 대한 철학과 접근과 전략이 다른 거예요. 그 얘기를 하질 않고 일본이 실패했다만 얘기를 하니 이거 참 너무 좀 그렇죠. 좀 너무 좀 야박하죠. 다시 한번 일본을 보면 아까 이제 일본을 보면 정확히 보이실 거예요. 제가